2020년 11월 2일 오후 3시 30분경 중국 충칭 지역에서 2살 장누이 씨와 1살 장양누이가 15층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서 두 아이를 돌보고 있던 사람은 아이들의 아버지인 장보뿐이었습니다. 장보는 잠옷과 슬리퍼를 신고 아이들 옆에 주저앉아 통곡하며 자신을 원망하였죠. 안타깝게 딸 장누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고 아들 장양누이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숨졌습니다. 당시 언론은 아버지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보았고 네티즌들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들은 어떻게 작은 아이 2명이 동시에 창문까지 기어 올라갔는지 믿을 수 없어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11일 경찰은 장보와 공범인 예청첸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이었죠. 테이블은 지면에서 40cm 떨어져 있으며 윗창문은 미닫이 창문이며 하단 창문에서 40cm 떨어져 있습니다. 장보는 그날 자녀들의 보호 울타리를 제거했다지만 두 자녀가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1살 남짓한 장양누이는 너무 어려 키가 80cm도 되지 않았고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어른의 도움이 없다면 아이들이 창문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장보는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해 실제 그가 당시 잠을 자고 있었는지 범행 전후 누구와 연락했는지 그의 휴대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된 문자 기록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장보는 1994년 8월 16일 충칭시 창서우구에서 태어났으며 가정 형편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장보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범행 당시 장보는 26세로 사회생활을 한 지 이미 10년이 넘었었죠. 비록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 180cm로 키가 크고 외모도 준수하였으며 머리가 좋아 밥벌이를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2017년 2월 첸메이리는 친구의 소개로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장보를 만나게 됩니다. 첸메이린이 처음 장보를 보았을 때 그저 그랬지만 장보의 자상함으로 인해 결국 장보와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3개월 만에 첸메이리는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당시 첸메이리는 아이를 가져야 할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보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아이를 원하면 결혼할 것이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첸메이리는 장보의 책임감에 감동받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2017년 8월 17일 결혼하게 되었죠. 결혼 후 첸메이리는 회사를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습니다. 2018년 3월 11일 딸 장누이 씨가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보는 딸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장보는 집에 돌아오면 딸도 안아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그리고 2019년 1월 6일 아들 장양누이가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두 아이의 간격은 채 10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즉 산후조리 기간 중 첸메이리는 다시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장보는 여러 사람들과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눈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이때부터 부부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하였죠. 장보는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고 한편 첸메이리는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겨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장양누이가 태어난 지 3개월 후 장양누이는 폐렴에 걸려 첸메이린과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장보는 아이를 보러 2번만 왔다 갔었죠. 그 무렵 장보는 예청첸을 처음 만나 결혼 사실을 숨기고 그녀와 사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청첸은 1994년 6월 20일생으로 장보와 나이가 같았고 그녀의 가족은 피클을 생산하는 식품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예청첸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아들 장양누이가 퇴원하기 전날
장보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챗메이리는 장보를 만난 지 3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6개월 만에 결혼했으며 둘째가 태어난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죠. 장보는 가능한 빨리 이혼 후 싱글 상태에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는 예청첸에게 자신의 결혼과 아이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장보와 예청첸은 2019년 8월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2019년 말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장보와 계속 사귀고 있었습니다. 챗메이리는 아이들이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길 원했기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챗메이리는 장보를 붙들고 무릎을 꿇고 이혼은 안 된다며 애걸했었죠. 하지만 장보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장보는 아내의 연락처를 삭제했으며 휴대폰 배경화면을 예청첸으로 교체하였고 아내에게 1초라도 같이 있기 싫다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2020년 2월 26일 결국 챗메이리는 이혼에 합의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두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딸 장누이슈는 챗메이린이 양육하고 아들 장양누이는 6살 이전까지 장보가 양육하며 6살 이후에는 챗메이린이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보는 80만 위안을 10년에 나눠 챗메이린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혼 후 장누이슈는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장양누이는 사고가 난 집에서 아버지와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가 있다면 함께 할 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장보의 입장에서 아이는 마치 장애물과 같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몇 달 전부터 장보와 예청첸은 두 아이를 제거하기로 공모하게 됩니다. 2020년 6월부터 예청첸은 장보에게 아이들을 정리하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했고 장보가 오랫동안 범행을 실행하지 않아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기까지 했었죠. 그때 헤어졌다면 비극은 없었을 테지만 장보는 예청첸을 잊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회로 장보는 아이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2020년 11월 1일 장보는 전처에게 연락해 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챗메이리는 장보가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딸에게 관심을 갖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챗메이리는 안심하고 딸을 장보에게 맡겼고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그렇게 장누이슈는 그날 장보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날 밤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범행을 실행할 수 없었고 대신 두 아이를 남겨두고 예청첸을 만나 함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장보는 다음 날 오전 10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범행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그의 어머니가 집을 비우자 장보는 결국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경찰은 장보의 휴대폰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두 사람을 체포하였죠. 장보는 법정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범행 과정을 사실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예청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횡설수설하게 됩니다. 예청첸은 자신이 종범일 뿐이라고 주장했죠. 예청첸은 단지 장보와 헤어지기 위해 아이들을 제거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장보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과 헤어질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청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예청첸은 장보와 3개월 동안 헤어졌었죠. 장보가 정말 싫었다면 다시 만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청첸은 장보에게 왜 아이들을 제거해달라고 고집했던 것일까요? 예청첸은 장보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청첸의 할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장보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장양누이가 장보와 6살까지 살아야 했기 때문에 장양누이는 예청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청채는 왜 장루이슈까지 제거하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장보의 재산이 나중에 장루이슈에게 상속되는 것이 걱정된다면 얼마든지 유언장을 작성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첸메이리는 이혼 후 SNS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두 자녀에게 감사하다며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질투심이 많았던 예청채는 이 영상을 보고 아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또한 예청채는 장보가 전처에게 양육비로 연간 8만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없다면 양육비를 10년 동안 줄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예청첸의 관점에서 두 자녀는 장보와 첸메이린의 영원한 가족관계였습니다. 2021년 12월 28일 장보는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여자친구인 예청첸도 장보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